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 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야당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 혼란이 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모두 퇴장했습니다. 정치권이 폭염-폭우 대비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고 야당은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최영도 국민의힘 위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먹방과 단식 농성에 나선 여야의 가열된 신경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이 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발표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과정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문제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어제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함께 대학별 고사에서도 공교육 과정 내용만 출제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발표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정부 정책 발표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예고제를 한 거는 수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2조 장관 논리되면 대통령 말 한마디면 입장이 바뀌는 것까지 이 4년 예고제가 필요 없는 겁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드시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라는 그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4년 예고제라든가 이런 큰 제도의 변화가 아니고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을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번 정부 방침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수능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입 계획 목표는 사교육 카르텔과 같은 입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뭔가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하는, 그래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 그 킬러 문항 자체를 핀셋으로 없애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위에서는 새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 먹통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위해 24시간 개통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교육정책 논란을 놓고 야당이 책임론을 언급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우선 문제 해결에 집중한 후 책임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산모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심사했습니다.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자는 찬성론과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으니 출산 정책을 우선 재검토하자는 반대론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해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상기후로 올해 기록적인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전기세 인상으로 에어컨 사용에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여야가 각각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날씨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취약계층에겐 전기요금을 바로 올리지 않기로 했고 민주당은 추경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전기세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올 여름에는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바우처 대상이 85만 7천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113만 5천 가구로 늘리는 거고요. 기존에는 지금 4만 원을씩 지원하던 것을 4만 3천 원으로 7.5% 인상하는. 일반 서민과 중산층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국 각 학교별로 냉방비 지원금 2,400만 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 관악구의 신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일상화됐는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냉방비 부담 완화와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추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또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 침체도 막고. 이 대표는 장마철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택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지난해 폭우로 피해가 컸던 만큼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수해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로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단식 농성이 오염수 관련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 방법으로 진실을 희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일본 측의 최소 6개월 오염수 방류 보류와 IAEA의 검증 공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인정 등 7개 사항을 요청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네, 이슈픽 서환한 개원 기자와 함께 오늘 국회 교육위 관련 공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부가 내놓은 킬러 문항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는데 정말 킬러 문항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료 제출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게 이제 일단 좀 눈에 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위가 시작을 하자마자 이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부 측에 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냐면서 계속 비판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강덕구 민주당 의원은 이 교육부가 상임위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오늘 오전부터죠, 주요 발언들을 통해서 사교육 대책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 정부가 킬러 문항에 집착을 해서 정작 새 출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유기용 의원 등도 교육위에서 이주호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유기용 의원은 이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4월에 이주호 장관이 사교육 업체 대표들과 오찬을 가진 점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가 이권 카르텔 유착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는 왜 지난해까지만 해도 변별력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다가 1년 만에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바뀐 것을 놓고 왜 이제 와서 태도를 바뀌었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이 일부 입시 학원 중심으로 꾸려진 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는 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오늘 이 교육위에서 대통령이 3월부터 구두로 여러 차례 수능 공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사교육 카르텔과 킬러 문항은 우리 교육의 고질병이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강한 의지로 밑에 지시를 했지만 6월 모의고사에서 반영
반영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 담당 국장을 경질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을 상대로 이 킬러 문항들이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킬러 문항을 PPT로 직접 보여주면서 이것이 정말 풀 수 있는 문제냐며 이 킬러 문항이 사교육 시장을 키웠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에 이주호 장관은 정부가 발표를 한 이후에 곧바로 사교육 시장에서 준 킬러 문항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이건 카르텔이라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연스레 이 킬러 문항이 삭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교육계를 상대로 한 수사 등 교육 이슈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파만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이 꺼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동관 특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특보 인사를 앞두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언론에서 이 유력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오늘 국회에서도 이동관 특보의 이름이 계속 나왔는데요. 교육위에서는 이동관 특보의 아들의 학폭 논란이 거론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가방위 의원들이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이동관 의원의 언론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 특보가 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0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KBS 내 좌편향 인사들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현창 의원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자 범죄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국정원을 통해서 이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KBS 인사에 개입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 위법한 범죄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학폭 문제가 있는데 왜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친정 방송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렇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도 오늘 그 여당과 야당이 또 충돌을 했는데 오늘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고성이 오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농해수위에서 오늘 전체 의원 19명 중에 11명의 찬성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등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초 결의안은 이날 회의의 안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의사 일정 변경을 요청을 하면서 안건에 올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 또 어업인의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발을 했습니다. 의원 7명은 표결에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는데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과 사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이 한 조사 결과 결국 일본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오염수 방류를 최소 6개월가량 보류하는 내용의 대일 요구 7개 사항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제 그 반대 이야기를 괴담이라고 이제 또다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여당은 방어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소금 사재기를 유도하는 것은 민주당이다. 과학적 주장이 없는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민주당의 비판을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천일염 품귀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사재기란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랍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식 투쟁도 지적을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결정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인데 정부를 상대로 단식하면서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북 성주의 사드 케이스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 등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행이 이뤄져 보니 사드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사드 괴담을 퍼뜨린 민주당이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또다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다시 이제 대통령 거부권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간호법 개정안 얘기를 하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하나의 루트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 30일 본회의의 직부의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 자체에 대한 표결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국민적 쟁점이 나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해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거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핵심 관계자 발로 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이 거부권 행사가 계속된다면 여야 또 정부와 야당의 협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미래정치 지도자 의회 연수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회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는데요. 올해 6회째를 맞은 연수 현장을 김동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개 대학 대학생 100명이 강원도 고성 국회 의정연수원에 모였습니다. 국회가 지난 2017년부터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미래 정치 지도자 과정 의회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6번째를 맞은 이번 과정에서는 1987년 현행 헌법 체계를 넘어서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대회와 분임 토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참가 대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호 헌법이 불가침 불가역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마음껏 토론할 수 있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국회의 대의제적 기능을 강화시켜서 이 많은 논의들, 제도, 갈등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강에 나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화와 토론, 협상을 통해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세대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신세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치에 참여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만이, 깨어있는 국민만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꼭 깨어있는 국민이 되시라. 박혜진 국회 의정연수원장은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을 당부하면서 국회도 미래정치 지도자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룩해온 민주화의 과정, 그리고 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타협과 관용을 기반으로 하는 토론의 자세,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양성해낸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 특권 포기 문서에 서명하고 제도에 동참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대다수가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양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 채택이나 대국민 서약 없이 말로만 그친다면 이는 또 다른 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어제 파행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와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기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국민 관심이 집중된 현안이 집중돼 있는 과방위의 정상적 운영을 하루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현안 질의를 요청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단독 의사 진행으로 화답한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국민과 국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제임스 패트릭 존스와 피터 무어 등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당시 뉴질랜드 인구가 2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수교 이전이었음에도 6천 명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한 데 대해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우방국 뉴질랜드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헌신해 주신 덕분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움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검사 공천 현실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공천은 없다고 수차례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부에선 여전히 검사 공천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내가 용산에 여러 번 갔는데 검사 공천 같은 거 없대더라라는 말 안에 깔린 게 대통령이 공천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고민해가지고 당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왜 용산에 가서 물어봅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는 거죠. 이제 몇 달 지나서 정말 그 총선 무드로 들어가면 진짜 총선에 유리한 라인업을 짜겠죠. 근데 그 라인업에 검사가 유리할지 현역 의원이 유리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죠. 김 대표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치적 생명이 걸린 의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여의도에서 서울 한강벨트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0에서 50명의 검사 출신 인사가 낙하산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설이 끊임없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윤 대통령 최측근 5인방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주지두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입니다. 검찰들이 정권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일 잘하지 않느냐 해서 전문성, 참신성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정말 검찰당을 만들 거예요. 아마 그 이동관 씨도 그 언론 작업용으로 기어코 임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현재 국민 여론상 검찰 공천 자체만으로도 반감을 불러올지도 모를 상황인 만큼 말처럼 결코 쉽진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기도 한데요. 검사 공천, 검사 주도 공천하면 이기겠습니까? 지지. 윤통 이걸 모를 거라고 자꾸 이제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세요. 검핵관 공천 이렇게 되면 총선 망하는 거죠. 하지만 경쟁력 있는 인사를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지도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보수 계열 정당에선 전통적으로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 많은데 공천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 술렁이는 검사 공천설, 거론되고 있는 검사 출신들의 동태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무당 노린 신당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양향자 의원에 이어서 정의당도 제3의 정치 세력과의 신당 추인안을 결의하면서 신당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인 가운데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두 거대 양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속에서 정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까지는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20석, 최소한 20석? 네, 그 정도는 최소한 20석은 확보해서 이 같은 제3지대 움직임은 거대 양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무당층이 30%에 달하는 최근 그 여론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고 해도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여의도 제1당이 중도 무당층이라는 무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어제 창당식을 가진 양향자 의원은 내년 총선에 대한 자신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중도층만 절망적으로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총선은 저희가 전 지역의 공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는 2450, 24년도에 50석 이상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래도 이 동키호테 정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태섭, 양향자 두 사람은 모두 8월 전 창당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현재까지 동참하겠다고 공식한 현역 의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두고 금태섭 신당 측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거대 양당을 비롯해서 정의당, 진보당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현역 의원 중에 쓸만한 사람이 있긴 있느냐면서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신당을 향한 기성 정당들의 민감한 반응과 신당 창당의 본격적인 움직임까지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30%의 무당층을 잡기 위한 신당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먹방으로 안전을 입증하겠다는 행보를 보였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내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우원식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현장 상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는데 이틀째입니다. 현재 몸 상태가 어떠십니까?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목소리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인데요. 단식 농성에 나선 이유와 또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대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 이제 오염수 방류하는 게 정말 큰 걱정거리죠. 근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냈고 또 이제는 방류 전 최전 점검만 남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 방류하는 것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불안해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미 동의해 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게 방류 기준 이하로 흘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바닷물로 희석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기 핵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흘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 흘린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30년 이후에 바다가 안전한지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확인될 때까지 방류는 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꼭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안이라면 다른 건 없죠. 이게 IAEA의 최종 검증 보고서가 7월 달에 나오고 안전하다고 검증되면 흘리겠다고 하는 건데 IAEA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과 협약을 체결해서 일본이 의뢰하는 대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IAEA는 이거를 엄격하게 조사하는 국제사회를 대표해서 조사하는 조사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을 그냥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방류를 중단하라고 하고 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일 공동으로 조사하게 하고 국제사회에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을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염수 방류가 정당한지 합법적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 대응법을 각각 한 단어로 압축을 해보면 먹방 대 단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야가 지금 전공법이 아닌 이 같은 상황으로 대치와 갈등을 이어가는 형국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회피하려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식에 돌입하는 날 국민의힘이 먹방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언론에서 먹방 대 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정말 희화화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러울 뿐이고요. 저는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를 고작 5년 하는 대통령이 50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역사 일에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 정부는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돼서 저는 굽는 길을 선택한 거고요. 먹방은 이건 정말 쉬운데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들의 이 걱정보다 일본과 어떤 관계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대통령 정부의 무능과 국민 배신이 실질적으로 감춰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게 먹방으로 감춰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전인데 우리 수산물이 아주 안전하고 맛있거든요. 이런 우수한 수산물이 마치 무슨 방사능 오염수와 관계 있는 것처럼 그걸 먹으면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여당의 어처구니 없는 헛발질이 또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야 핵 오염수 방류 전이니까 맛있게 드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방류 후에 기꺼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먹방하러 다닐 때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 단호히 맞서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보류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일본이 방류 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네,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네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그리고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단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네네. 아무튼 일단 무기한 단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네. 의원님이 또 그 당내에서 친명계로 이제 꼽히고 계신데 이낙연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도 개파간 견제가 벌써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 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걱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당의 첫 번째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내부의 혼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또 혁신하는 방향으로 잘 극복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당이 당을 운영하면서 내부의 논쟁 또는 경쟁이 있는 것은 뭐 늘 있는 일이고 그 과정이 다소 시끄럽고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부가 윤석열 정부와의 이런 실정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서 함께 돌파해 나가는 단결력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단결된 힘으로 당이 내부적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 등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그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잘 견제해 나가는 일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다 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낙연 대표의 역할을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크게 걱정 안 하고 오히려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천일염대라는 과학적으로 보면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본 정부의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먹방과 단식 농성으로 대체한 여야의 신경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최형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6.25 전쟁에서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원지에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좀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뉴질랜드를 방문 중입니다. 그렇죠. 뉴질랜드는 우리랑 국회 관계도 없었고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국민을 한국에 그 위험한 전쟁터에 보낼 필요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내줬습니다. 네. 세계 40여 개국에서 보내줬고 병원선해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극빈국에서 시작하고 식민지와 가혹한 식민지 그리고 외침 수많은 전쟁도 겪고 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북한군이 러시아 소련군과 중국군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을 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지켜주지 않았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또 이와 같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로 따지는 지금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나라도 없었겠죠. 또 그 위대한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K-팝, K-뷰티, 뭐 K-푸드, 뭐 K-무비 이런 한류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특히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고 또 7월 27일이 유엔군 참전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이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비단 우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줬던 수많은 외국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네. 기억해주고 우리가 그 기억을 되살리면은 그 외국에 있는 예컨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뉴질랜드까지도 또 뭐 캐나다뿐 아니라 네덜란드, 유럽의 작은 나라도 보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지난번 지진 피해 때 많이 도와줬던 것은 튀르키예 군인들이 정말 용감하게 싸워줬거든요. 그런 데 대한 서로 호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제적으로 우리의 지위를 지키고 어떤 국제적 공급망 같은 것도 안전하게 유지해 가면서 공동의 경제 번영 또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귀중한 토대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런 그 유엔군 참전에 대한 기억과 이것이 비단 그 시절뿐 아니라 앞으로도 자유와 연대의 기억으로 한국도 역할을 하겠지만 또 그 나라들 군인들이나 그 나라 국민들도 한국을 계속 기억하고 도와달라. 특히 네. 이번에 부산 엑스포도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맞춰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그런 법안을 네, 발의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분들 반응 어땠습니까? 특히 저희 지역에서 좋아하죠. 저희가 낙동강 방어 전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낙동강 방어 전선의 최후의 보루가 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6사단 방호산 부대라고 실제로 이 방호산이라는 사람은 국공내전 때 중국의 중공에서 싸워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정예 부대였고 네. 파죽지시로 내려와서 마산이 뚫리면은 바로 마산과 부산은 김해평야로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네. 이제 임시수도가 함락되기 직전이었죠. 거기에 마침 마산 인근에 700m 산 고지들이 있습니다. 700고지 산들이 있는데 여항산, 서북산, 또 무악산 이런 산들이죠. 그 산을 이제 마지막 고지 삼아서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그 최후의 우리 보루 또 임시수도를 바로 코앞에 두었던 바로 마산을 지켜내고 또 최초의 반격에 성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 여기에 미군 25사단, 네. 미군 25사단이 힘을 보탰고요. 우리 또 자랑스러운 해병대, 또 우리 경찰, 우리 육군, 또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쳤는데 그런 기억들이 우리 전사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조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가보면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큰 스타디움에 부산 페르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낙동강 방어전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그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기억하는데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예,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 알고 또 향후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유엔군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지킨 자유와 연대라는 것을 또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기념사업 또 교육사업을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화면이 그때 당시의 순간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정말 처참했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저 속에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엔군이 참전한 그 낙동강 방어 전투, 이 6.25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역사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국민들이 또 그 외부에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외면을 받아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빠른 급속한 성장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라든가 산업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되돌아 볼 시간도 좀 적었고 또 한때는 우리 내부에 저도 이제 해방 전후사의 세대입니다. 1980년대 대학을 입학해서 해방 전후사의 세대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든가 또 이 한국 전쟁의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대목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쟁이 무슨 음모론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그 냉전 기록들, 구소련의 비밀 기록이 다 등장하면서 진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건 스탈린의 그 큰 뒤에 저 큰 원모가 있었던 것이고 또 마오쩌둥이 개입했고 김일성이 원했던 전쟁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이제 역사적 사실들이 새로 발견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한국 전쟁이랑 동족 상잔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되는데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전쟁에서 만일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제 거제도나 아니 뭐 대만처럼 제주도에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을까 말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연대의 큰 실마리로 삼자는 생각이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새로 밝혀지면서 이제 한국 전쟁의 전모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사에서도 이제 이번에 사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은 어떤 그 탄피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유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전사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 전사의 의미를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까지 좀 더 세세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사람들 중에 퓰리처상을 받았던 콜리스트 윈트라는 책에 보면은 바로 낙동강 전투, 특히 창녕에서의 전투에 대한 미군 참전 용사들의 생생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존하고 기록하지 못했던가라는 이제 뭐 새로운 그런 반성도 생겼고 또 지역에서 그걸 기념하려는 사업도 시민들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하는데요. 정말 그 여야 공방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우선 그 조금 전에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그 상임위에 처리가 됐고요. 자, 민주당이 오염수 반대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 최소 6개월 보류 요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현재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건 오늘 경향신문이라는 우리 신문은 상당히 저는 그 좀 진보적인 논조에 꼭 참고하는 신문이다만 그 칼럼이 난 게 있습니다. 꼭 같이 공유했으면 민주당과 공유하면 좋겠는데 장덕진 칼럼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세계적인 과학 전문 잡지 네이처에서 이걸 다뤘는데 그 네이처의 뉴스 브리핑에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한가 과학의 대답이라는 기사가 올렸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우리 지금 야당이 되었습니다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당이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다수당입니다. 아까 단시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5년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난 6년 그리고 10년 사이에 국제적 논의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참여를 했고 우리 정부도 지난 외교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답변했듯이 IAEA가 권고에 확실히 따른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후쿠시마가 우리 내에서 일어날 일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후쿠시마는 우리 쪽이 아니고 북태평양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물이 흘러서 알래스카, 그다음에 그 어디 캐나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네. 캐나다와 미국 사람들은 과학 지식이 없어서 해양 생태계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10년 동안 수없이 많이 논의왔고 일본 정부와 함께 IAEA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기구인 IAEA의 각국의 최고 전문가가 가서 우리나라 원자력위원회도 바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본 다녀온 원자력위원회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봐왔던 사람입니다. 이런데 지금 그 당시 집권당하고 그 당시 5년 동안 이 문제를 다루어왔던 최대 정당, 지금도 국회의 다수당에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안방에서 체조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큰 실망이고 이건 국제사회에 큰 공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사실은 오염수 문제만 하더라도 30년 전에요. 러시아가 우리 울릉도 연근에 의해서 핵 폐기물 자체를 버렸습니다. 네. 오염수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일본하고 한국이 공동 대응을 해서 러시아와 함께 조사를 벌이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오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쓰나미 당시 12년 전이죠. 후쿠시마 쓰나미가 있을 때 그때는 원전이 완전히 잠겼다가 수소 폭발한 뒤에 그 물이 다시 바다로 또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12년이 지나면서 그걸 지금 캐나다, 미국, 우리 다 지금 그 태평양과 동해, 남해를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측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지난 5년 동안 내내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 정부는 거의 막바지에 최종적으로 방류로 결정되고 나서 방류로 결정된 상태에서 그 방류가 시작되는 최적의 조건을 맞추는 단계로 지금 논의가 좁혀져 있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국제사회의 중요한 멤버에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은 다른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지금 와서 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우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사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사실 그냥 갑니다. 그러려면 좀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적으로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금 노력이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내년에는 지금 갑자기 늦추자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돌발적인 이야기고 그 일본 정부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국제사회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IAEA의 어떤 그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그 콘크리트 내로 묶어서 버리자, 일본 내에서 계속 물을 담수로 가둬두자 또는 태평양으로 갖고 와서 그걸 전기로 증발시켜 버리자 온갖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만 다 검증을 해보니까 심지어는 일본 내에 담수를 가둔다는데 그걸 저 내륙으로 옮길 수 없다고 한다면 또 쓰나미가 발생하면 그때 그 물이 다 나올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부터 여러 가지 과학적 결론에 따른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무슨 저렇게 한다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제기하고 해결했을 시기를 어쨌든 자기들은 놓쳤다는 자백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과학으로서 국제사회 여론에 호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걸 언론에서 먹방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바닷가 사람이고 또 바로 어시장 한가운데 사무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상 먹고 있는데 지금 어민들이 이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주장 때문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어시장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수산물이 안 팔린다는데 그러면 수산물 시장 근처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그걸 먹어준다는데 그걸 먹방이라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정성으로 정말 우리 수산물 아직 방류도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산물 하나 더 사주고 또 그걸 또 가지고 정말 먹어주려는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치권의 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 하니까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가장 길게 들었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기자 출신이시고 국무총리실, 국회 또 국민의힘 대변인을 거쳐서 정계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내년 그 총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또 남은 그 한 10개월 정도의 그 임기 동안 어떤 그 좀 이루고 싶은 마무리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다면 마무리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좀 우리 정치에 좀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좀 많이 모으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일 협치 포럼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독일은 그런 극단적인 대립 상태에서 이런 협치의 모델을 찾았는가 그걸 한번 우리 사례랑 했으면 이렇게 젊은 의원들과 또 초재선 의원과 논의하는 모임을 마무리까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21대 국회가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만 새로운 협치의 어떤 가능성을 좀 찾고 싶기도 하고 당장은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이 지역 경제의 어떤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좀 유치해서 이게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린다는 게 세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K-팝으로 인기도 있을 뿐 아니라 또 반도체, 최고의 반도체, 또 최고의 2차 전지 기술, 또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위해서 그런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특히 수도권은 지금 뭐 과밀 상태입니다만 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그런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뭐 테슬라 최고 경영진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최후까지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가열된 여야 여론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